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오늘은 이계진 아나운서의 에세이 남자도 가끔은 옛사랑이 그립다 11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금반지의 의미. 어미 거미의 일생은 새끼들이 그 목을 뜯어먹음으로써 끝난다. 그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며 실천하시는 지극한 모성을 거미의 모성애에 비유하여 이야기하기도 한다. 비록 미물이지만 모든 것을 마침내는 그 몸까지 남김없이 주는 거미의 일생은 사람에게까지 감동적이므로. 어머니, 그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아니 부르면 부를수록 그립고 자꾸 부르면 때로는 슬퍼서 목이 메는 것은 또 무슨 까닭일까? 늘 곁에 있어도 그리운 존재인 이유는 무엇이며 부르면 즐겁고 기쁜 이름이어야 하는데 왜 어머니를 부르면 가슴이 저린 것일까 말이다. 어려서 모르던 어머니의 참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음인지 내가 아이를 길러보고야 이제 부모 노릇의 어려움을 알게 돼서인지 도대체 한두 가지 설명으로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어머니는 올해 연세가 80이 되셨다. 아직 정정하신 듯 하나 노인네 건강은 내일을 모를 일이라니 항상 걱정이다. 진지도 잘 잡숫고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일도 하시면서도 밤이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작년만 못하신 것 같다. 80의 노모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새 밑에 있었던 일이다. 내가 아비한테 줄 게 있지. 어머니는 약간 상기되고 흐뭇한 표정으로 내 앞에 포장된 작은 뭉치를 내놓으셨다. 얼른 봐도 무슨 반지통 같았다. 순간 나는 어머니가 시내에 가셨다가 금은방에 들러 몸에 좋다는 소리를 믿고 은가락지를 하나 사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반지통 포장을 풀었다. 어머니는 마치 요술상자를 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듯 어떤 기대감으로 바라보셨다. 펑 소리는 없었지만 반지통이 열리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굵직한 금반지였다. 굵직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운데는 번쩍거리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어머니, 이게 웬 겁니까? 아비 주려고 하나 했지. 이건 다이아몬드잖아요. 아니야, 그건 가짜야. 나는 정말 너무나 의외였지만 다이아몬드 반지를 어떻게 마련하셨는지가 우선 놀라워서 다이아몬드가 아니냐고 여쭈었던 것이다. 그에 대한 어머니의 대답은 빠르고 명쾌했다. 아니야, 그건 가짜야. 물론 다이아몬드를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싶었던 적도 없다. 결혼기념 반지도 금반지였을 정도였으니까. 반지는 한 서돈쯤 돼 보였다. 그렇다고 하셨다. 어서 끼워보라는 말씀에 이 손가락, 저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보니 새끼손가락에 헐렁하게 맞았다. 아들의 손마디가 어른의 손마디가 되어 굵고 뻣뻣해진 것은 모르시는지 어린 시절의 손가락 굵기에 맞추신 모양이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어서 오히려 다행이었지만 서돈씩이나 하는 금반지를 왜 무슨 돈으로 하셨는지 궁금했다. 어머니, 웬 반지예요? 하나 해주고 싶어서 했지. 돈은 쓰시지 않고 왜 이런 걸 하셨어요? 아비 어미가 주는 돈 쓰면서 조금씩 모았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주름투성이 얼굴이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만족하고 흐뭇하신 표정이었다. 새로 사주신 운동화를 신고 좋아하는 어린 우리를 바라보시던 그 표정보다도 더 행복한 모습이셨다. 나는 어머니를 더 기쁘게 해드릴 셈으로 큰 소리로 말했다. 야, 금반지 끼니까 좋다. 누런 금반지를 새끼손가락에 끼고 반 공중에 치켜 세우며 좋다를 몇 번 외치다 보니 어머니는 더 활짝 웃으셨지만 나는 가슴이 찡해서 눈을 껌뻑거려야 했다. 아비한테 늘 미안했지. 어머니는 반지를 해주시고는 아들에게 늘 미안했다고 하셨다. 나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인 나보다 먼저 교장 선생인 큰 사위에게 반지를 해주고 또 돈을 모아 교감 선생인 둘째 사위에게 똑같이 서돈짜리 금반지를 해주셨던 것이다. 그 후 또 돈을 아껴 모아서 세 번째로 큰아들인 내게 반지를 해주셨는데 그 동안에 그 사실 아들보다 사위들에게 먼저 반지를 해주신 일이 탄로날까 봐서 걱정을 많이 하신 거다. 혹시 아들이 눈치를 채고 마음속으로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여 늘 미안하게 생각하셨던 것이다. 많이 드리지도 못한 용돈을 쓸 때도 많으셨는데도 아끼고 모아서 줄줄이 큰 사위부터 반지 해주기 대작전을 펴셨던 어머니. 그것도 아들 먼저가 아니라 아들딸 공평주의에 입각해서 배 아프셨던 순서대로 딸내 식구부터 시작을 하셨다. 섭섭하기는요. 딸내 식구부터 시작해서 큰아들인 내 차례에서 다시 막내 사이로 내려갔다가 거꾸로 올라와서 7번째 받았어도 난 너무나 좋았을걸요. 정말 7남매 아들, 사위 모두 반지를 해주실 생각이셨다. 내가 3번째였으니까 이제 내 아래 매부와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 사위까지 반지를 끼워주시면 된다고 하셨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막내 사위가 끝이 아니다.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세장가든 셋째 사위가 언젠가는 찾아올 것인데 그 사위에게도 서돈짜리 금반지를 끼워주셔야 끝이 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지. 7남매 낳아서 정성으로 키우시고 가르치고 교훈 주셔서 이제 모두 독립했지만 아직도 어린 시절의 우리들로 생각되시는지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평생을 먹이고 나누어 주시고 이제 주름진 얼굴에 더 주고 가시려는 어머니. 어미보다 먼저 간 딸이 늘 보고 싶으신데 세장가든 사위가 찾아올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이제 어쩔 수 없는 노구이나 눈 감기 전에 나타났으면 좋으련만 정말로 그때가 언제일는지.